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양성 추정 환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시에서도 2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에서 유학 중인 미국 학생들을 귀국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 공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 업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퍼시픽 시티은행이 잉그루드 클립스에 오픈했습니다. 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이번 달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퀸즈 써니사이드 야드 재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허드슨 카운티를 가로질러 버겐 카운티까지 운행되는 경전철 확장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 플러싱 지점이 3월 2일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지점 오픈 기념으로 5월 31일까지 체킹 계좌를 개설하면 12개월 CD를 1.95%의 연이자로 제공합니다. 최소 개설 금액은 $10,000입니다. 체킹 계좌 오픈 선착순 500명께는 고급 스테인레스 보온병도 무료 증정합니다. 플러싱 지점은 141-28 노던 블리버드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888-1895 718-888-1895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 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추정 환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시에서도 2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닷새 동안 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버겐 카운티 소재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와 잉그루드 병원에 입원한 30대 남성 2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포트리에 거주하며 뉴욕주의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bsolutely no reason for panic here in the borough of Fort Lee. Everybody needs to and should remain calm. I'm calm and I'm never calm. We're now prepared. We've done this, gone through this scenario, and we'll be in a position to handle anything that comes to us in the future. 뉴저지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휴교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녹화된 수업을 볼 수 있고 과제와 지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히 접속할 수 있어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Google Docs, Google Drive is one of the most popular platforms. They have a lot of districts have various platforms that can deliver information or instruction. 뉴욕주에서는 11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We did a significant number of tests overnight. We have a new count of an additional 11, so that's 22. Different stories on whether or not this will leave, the virus will end when it gets to the summer, whether or not it's seasonal. 추가 확진자는 뉴욕시 거주 2명, 웨체스터 카운티 거주 8명, 롱아일랜드 거주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하는 확진자들은 두 번째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확진자들의 경우 감염 지역을 여행하거나 기존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만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뉴욕의 경우 한국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11이나 기타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뉴저지 소재 잉그루드 병원, 홀리네임 병원 등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도 많아 유사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가까운 보건당국에 신속히 알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에서 유학 중인 미국 학생들을 귀국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96개로 늘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에서 유학 중인 미국 학생들을 전부 귀국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이탈리아, 이란 등 5개 나라로 유학 간 뉴욕 주립 시립대학생과 교수진들로 모두 300명입니다. 코오모 뉴욕주 지사는 이들 모두는 귀국 후 2주간 격리 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tudents will come back on a chartered plane, which will land in Stewart Airport. They will then be quarantined for 14 days in dormitory settings. 한편 한국 내 코로나 확진 환자는 6,088명으로 여전히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는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중 사망자는 36명으로 확인됐고 누적 진단 건수는 14만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총 96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19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확진자가 3,000명,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란도 58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 환자는 3,000명, 사망자는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세계 경쟁 성장률이 작년 수준을 밑돌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일부 특수 품목의 판매가를 올려 이득을 취한 업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164명으로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사실이 전해지면서 마스크를 비롯 손 세정제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사와 판매상이 대중의 공포를 큰 돈을 벌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주는 온라인에서 평상시보다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했다며 일부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도 이를 제한하고 처벌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합니다. 브래드 홀리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구급 용품이나 마스크, 비상약 등 특수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이전보다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 검찰은 해당 업체에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악덕 상인들의 가격 인상을 막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방 상원에서 채택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어제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을 상호 동회할 수 있도록 단연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미 동맹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과 신종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시점에 이뤄진 것입니다. 민주당 톰 스와지 하원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외교위 전체 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1월 상원 본회에서도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방위비 분담금 관련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결의안은 한미 간 동맹과 국가안보 이익, 주한미군의 연합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9,000명의 한국인, 그리고 28,500명의 미국 병력은 방위비 분담금 체결에 의해 최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며 방위비 협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관계도 협정 체결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패시픽시티 은행이 뉴저지 잉글우드 클리프스 지점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2003년 9월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패시픽시티뱅크는 남가주를 기점으로 비즈니스 융자 등 개인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고객에게 재정적인 성공을 주는 한국은행으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패시픽시티뱅크 잉글우드 클리프스 지점에 확장 이전 오프닝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오프닝 행사에는 많은 주변 관계자들 및 주민들이 와서 성황을 이뤄줬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장소에서 손님들 모시고자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비 오실 때나 좀 눈이 오실 때 그냥 그 서비스를 받으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패시픽시티뱅크는 서부 11개 지점과 동부 2개 지점인 퀸즈 베이사이드 지점과
오늘 오픈한 뉴저지 앵그우드 지점이 있습니다. Pacific City Bank는 Sylvan Avenue 앵그우드 클립스에 위치하고 있고 드라이브스루 은행 업무와 융자 업무를 원스톱 시스템이 가능하고 주변의 LG, 토요타 등 경제 상권 밀집 지역으로 한인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기대됩니다. 2002년생으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미국 출생자라도 부모가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국적 이탈 신청 마감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이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미국에서 출생을 했더라도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남성인 경우 18세가 되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규정은 1월 1일부터 병역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3월 말까지 2002년 출생자의 경우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 37세 이후가 지나야지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국적 이탈은 미국에 태어난 한인이 병역 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 대신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서 사관학교에 입학이나 연방 공무원 임용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퀸스 써니사이드 열 재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재개발로 인한 주요 핵심 사항인 주택의 경우 서민 아파트만 12,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 수백 회에 걸친 주민공청회, 써니사이드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개발 방안 논의 등 재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밝혔습니다. 180에이커 부지에 개발되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은 주택의 경우 12,000가구가 서민 아파트로 공급되고 이 중 절반은 6,000가구는 극빈층 가구에 할당됩니다. 노던 블러바드와 스칼만 에비뉴 사이 퀸즈 블러바드 설교 아래 암트랙, 롱아일랜드 렐롯, 메트로 노스가 통과하게 될 써니사이드 역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서 60에이커 부지의 학교, 도서관, 데이케어, 의료시설, 공원 등이 세워집니다. 써니사이드 야지 부지 마련으로 약 144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번 재개발로 인해 이 지역이 뉴욕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거듭나고 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7,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를 가로질러 버겐 카운티 지역까지 운행되는 경전철 확장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주택개발 프로젝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저지시티를 방문해 허드슨 버겐 경전철의 기존 종점인 웨스트사이드 애비뉴역에서 서쪽으로 더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웨스트사이드 애비뉴에서 3,700피트를 서쪽으로 연장해 루트 440을 지나 새로운 종점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리치필드, 팰리세이드 파크, 레오니아, 잉구루드 등 한인 밀집 지역을 관통하도록 하는 건설안이 발표된 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북부 버겐 카운티까지의 확장은 아직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 정부가 경전철 건설 비용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편 저지시티 인근 지역엔 대규모 주택개발 프로젝트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베이프론트의 약 100에이커 넓이의 부지에 최대 800가구의 아파트와 60만 스퀘어피트 상가, 100만 스퀘어피트의 사무실 건물이 건설됩니다. It will enable Jersey City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the Hackensack River waterfront area for smart redevelopment and economic revitalization, creating new places for residents to live, work, shop, and play. 경전철 확장 프로젝트와 대규모 주택 개발이 도시의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주 브롱스에서 27세 남성이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스트 180가와 그랜드 콩코스 근처 아파트 건물 로비에서 용의자는 칼로 무참하게 전애인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안면 재건 수술과 팔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롱아일랜드 토베이비치와 오션파크웨이에서 람보르기니가 고속도로 중간 차선을 가로질러 SUV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람보르기니는 갑자기 3차선을 가로질러 건너편에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은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새벽 4시 경찰이 성폭행 미수 사건 용의자로 한 30대 남성을 지명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브루클린 클린턴 힐 섹션 부근의 30대 여성이 용의자에게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맞고 여성이 넘어지자 용의자는 성폭행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려 하자 용의자가 도망갔고 사건은 일단락 났습니다. 경찰은 CCTV에 나온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불법 체류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짓으로 합법 취업 양식을 작성할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캔사스대 가르시아로 알려진 이번 케이스는 주 정부가 연방 이민 양식에 기입한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로 주 재량으로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캔자스주 검찰이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3명이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이용해 제출한 것을 기소하자 종업원들이 위법이라며 항소를 한 데 따른 것인데 결국 주 정부가 승소한 셈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에서 한국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와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의 공동 성금 모금 운동은 4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개합니다. 범동포적으로 전개해 모인 기금은 개인 위생용품 공급과 의료진, 봉사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모금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퀸즈 리틀넥 소재,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롱아일랜드 사요셋 학군이 아시안 교사 모집에 적극 나섭니다. 해당 학군에선 아시안 학생 수가 24%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사를 비롯해 보조교사와 학교 스텝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요셋 학군 측은 한인 2세 등 아시안 교사 고용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응시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요셋 학군을 포함한 나소 카운티 교사직 응시 정보는 온라인 교사직 응시 웹사이트인 올라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섬유미술가 장미선 작가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14일까지 맨해튼 KMP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전시에서는 퀼트탑에서 영감을 얻은 한국의 전통 문양 자수작품을 선보입니다. 장미선 작가는 예술의 전당, 세종갤러리 등을 비롯해 10회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전시 오프닝 립세션은 오늘 오후 6시에 열렸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020년)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도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2020년 세금 보고 그리고 세법상 달라진 점, 공제 범위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예. 세금 보고가 한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2020년엔 또 달라진 세법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매년 이 세금 보고할 때 달라진 규정들은 항상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사용하는 그 세금 양식을 104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은퇴하신 분이나 이렇게 시니어 분들이 이 1040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가 어렵다 이런 이제 건의를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세금 보고를 좀 더 유연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1040 SR 시니어의 약자죠. 이 세금 보고 양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플하고 간단한 세금 보고이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은 좀 더 간편한 세금 양식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행 융자 빚이나 크레딧 카드 빚을 탕감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런 빚을 탕감받았을 때는 이게 세금 보고 때 또 과세 대상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은행 융자가 이제 모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모기지 융자를 받으셨는데 이 모기지 융자를 탕감 받으신 경우에는 2019년도도 역시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낸다. 우리가 오바마 케어 벌금이라고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연방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이 오바마 케어 벌금을 없앴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불행히도 뉴저지 정부에서 이 벌금 규정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거주자들이 세금 보고할 때 뉴저지 세금 보고하실 때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벌금을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건강보험 증명서류를 꼭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적지 않은 혼란이 또 예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세금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 공제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부부인 경우에는 24,400불까지 그냥 자동으로 일괄 공제가 됩니다. 싱글이면 그 절반인 대략 12,000불을 공제받으시게 되고요. 이거는 누구나 세금 보고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받는 공제 금액이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공제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 공제 외에 항목 공제라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IRMI 디덕션이라고 하는데 이 항목 공제는 본인이 반드시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회계사님께 가져다 드려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항목 공제가 되는 것이 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의료 비용은 병원 치료비, 어떤 건강 보험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의료 비용 중에 하나가 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자동차 마일리지가 있는데 이 치료 목적으로 아니면 병원에 갔다 오기 위해서 사용한 자동차 마일리지 1마일당 17센트까지 추가로 공제가 돼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또 기억하셨다가 병원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자동차 비용도 공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모기지 이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자 비용이 또 추가로 공제가 되고 또 재산세 납부하신 것들은 이제 로컬 텍스라고 해서 또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또 교회 헌금하신 분들 아니면 기타 자선단체 기부금 내역들은 잘 모아서 가져다 두시면 이것도 다 항목 공제로 공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내가 재산상의 손실을 봤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다 공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기억했다가 말씀을 해주셔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있다면 텍스 리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세금 혜택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 세액 공제라고 해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텍스 크레딧인데요. 그래서 16세까지, 17세부터는 또 못 받고요. 16세까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1인당 2,000불씩 텍스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녀 2인이라고 하면 4,000불을 공제를 받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세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7세부터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2018년에 있었던 세법 개정 때 새로운 텍스 크레딧을 정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Other Dependent Credit이라고 하는데 17세부터 23세 대학생까지는 추가로 500불을 공제를 스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 크레딧을 신청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23세 대학생까지는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가 있겠고 또 친지나 가족 여러 가지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생활비의 50% 이상의 재정 부담을 해준다면 이런 분들도 다 Other Dependent Credit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양 가족으로 해서 자녀가 아니더라도 500불씩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집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포커스인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강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위생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시설, 의료진의 상황을 먼저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 플러싱 지점이 3월 2일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지점 오픈 기념으로 5월 31일까지 체킹 계좌를 개설하면 12개월 CD를 1.95%의 연이자로 제공합니다. 최소 개설 금액은 $10,000입니다. 체킹 계좌 오픈 선착순 500명께는 고급 스테인레스 보온병도 무료 증정합니다. 플러싱 지점은 141-28 노던 블리버드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888-1895 718-888-1895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